지금 공모주는 뭐 더할 나위 없는 호황입니다. 그냥 청약만 하면은 너 청약했어? 그래 넌 5만원. 아이 너도 했어? 그래 넌 3만원. 이러면서 돈을 퍼주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여급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위쪽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기리분들 항상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발표. 다음 주가 FOMC입니다. 그런데 셧다운 때문에 주요 지표가 막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주간 실업수당 여기에 관심이 조금 쏠리는 모습인데 어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이 조금은 애매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3만이나 더 낮게 나왔다는 것. 그 말인즉슨 이 경제가 좋군요, 고용이 좋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일반인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경제가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조금 나타나며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시티그룹에서는 이번에는 추수감사들이 끼어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의 신뢰도는 조금 낮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볼 때마다 신기하긴 합니다. 어차피 맨날 틀리는데 예상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맨날 예상보다 좋았다, 예상보다 나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기술 위험하다. 그 와중에 미국 증시에서 관심받은 건 바로 양자라고 하는데요. 어제 양자주가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과 중국이 양자 개발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노벨 수상자 중 한 명이 중국의 개발이 빠르게 따라잡았다며 미국이 중국보다 겨우 나노초 정도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뒤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양자 기술은 우리가 무엇이든 뚫는 창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말하자면 무엇이든 막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백악관도 양자 기술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한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등 대표적 양자 기업들이 연방정부에 지분을 주고 그리고 정부는 돈을 투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아이온큐 보면은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한 2달 정도 조정받다가 다시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메타 구조조정 들어간다. 메타가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니값을 좀 못하는 느낌이죠. 메타가 메타버스 예산을 줄이니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은 메타가 이때까지 삽질한 거를 뭐 인정한 거니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아.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메타는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얘기와 함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밴 등 스마트 글래스의 개발은 계속 유지하고 여기에 힘을 쏟는다 이러한 기대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분들도 다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 글라스겠죠. 아마도 내년 겨울쯤 그리고 내후년, 내후후년 그때쯤 되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 갈 때 진짜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입니다. 슬슬 AI의 무서움이 나옵니다. 자, 작년이었나요?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AI 패권을 뺏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요. 특히 정치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AI가 그쪽으로 뭔가 그 생각을 밀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야 알고 봤더니 나도 이쪽을 지지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독도는 우리 땅, 동해는 통해 이렇게 말하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본이 AI 패권을 먹은 상황이라면은 글로벌 어느 나라에서는 그 이제 AI를 쓰는 나라는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AI 패권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AI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기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교수팀이 대규모 실험을 했는데 AI가 경제, 산업, 정치에도 영향을 크게 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를 쓸 때도 그 AI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어차피 코스닥의 시간은 온다. 코시 그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다음 주에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예상을 해봤을 때 세제 혜택 강화 및 연기금 자금 유입 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이야기가 코스닥을 천스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내년 생각하면 많이 설렙니다. 키리분들 모두 잘 투자해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버블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먹을 게 많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또 잘 빠져나와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알테오젠의 악재가 오늘 알테오젠이 너무 크게 하락했습니다. 121선까지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특허 리스크라고 하는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할로자임과 머크가 특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할로자임이 머크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경쟁사가 할로자임이거든요. 그런데 할로자임이 이겼다는 거는 알테오젠에게는 조금은 불리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장중 15%나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점 매수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독일에서만 나타난 노이즈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10몇 프로 빠지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알테오젠에게는 여전히 법정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 사소한 이벤트일 뿐이니 걱정을 너무 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과연 알테오젠은 또다시 부활하는 모습 왼쪽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르다가 빠졌다가 오르다가 빠졌다가 오르다가 빠졌다가 과연 이번에도 부활할 수 있을지 혹시나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은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다시 부활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주 공부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후 급등했던 로봇 섹터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진투자 리포트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까지 로봇 산업은 시제품 제작 그리고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주위에 진짜 실제로 로봇이 보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년은 다르다고 합니다. 초도 양산 시기가 도래하고 공장에서 진짜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비테크, 테슬라 등이 양산이 내년까지 더욱 증가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기대감만으로도 액추에이터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와 동시에 관심 받은 게 뭐였죠? 로봇손이죠, 로봇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로봇손과 액추에이터가 주요한 부품으로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진짜 양산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은 센서 부품이 병목으로 관심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27년부터는 배터리와 칩, 클라우드와 통신 보안 이쪽이 병목을 겪으며 로봇의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액추에이터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로봇손이 따라가고 이제부터는 센서 부품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런 세 개가 있겠죠. 그 친구들이 내년에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또 칩과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통신 이쪽이 병목을 겪으며 로봇 수혜주가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개인적으로 또 이제 센서 부품 관련주가 자율주행이랑 또 붙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의 시간이 오는 걸까? 현대차는 이제 단순 완성차 기업이 아닌 걸까요? 로봇도 자율주행도 챙기는 미래형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DS투자증권이 목표가를 43만원으로 제시했고요. 과감한 베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7% 올랐는데 이제 30만원이니까요. 그 이유는 순환 출자 구조 개편 및 로보틱스 사업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내년에 현대차 SDV 페이스카 꺼내고요. 28년에는 휴머노이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현대차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배당이 4%가 넘습니다. 만약에 현대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배당 4% 받고 주가도 향후 한 20-30% 오른다면 괜찮은 투자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리아 서킷 목표가 올라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왼쪽에 코리아 서킷 차트를 보니까 뭐 시들하지 않네요. 그냥 활짝 피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브로드컴 추가 납품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55,000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은 국내 PCB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저평가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 다시 성공했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년 퍼는 11배. 이거는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화학주 투자자는 참고를 해보자. 엄청난 사이클 산업인 화학, 벌 때 정승처럼 벌고 못 벌 때는 적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구조죠. 최근에 롯데케미칼 등 화학주가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서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하지만 NH투자증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8만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최근 분위기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가가 더 오르려면 업황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수요가 둔하며 시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군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LG전자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조금 관심 없던 대형주가 쭉 올라가네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 관련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며 오늘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가 이쁘네요. 자, 그렇다면 LG그룹이 뭐 할 수 있는데 많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마소와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공모주가 벌써 기대됩니다. 지금 공모주는 뭐 더할 나위 없는 호황입니다. 그냥 청약만 하면은 너 청약했어? 그래 넌 5만원. 아 너도 했어? 그래 넌 3만원. 이러면서 돈을 퍼주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여급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구다이 글로벌이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참고로 이 기업은 기름분들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조선미녀라는 브랜드, 스킨푸드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미쳤다고 해요. 22년 매출이 400억인데 23년 매출은 1,400억이었고요. 24년 작년 매출은 3,300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 30억 탈모인의 희망. 오늘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파마슈티컬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남성형 탈모 치료제 바르는 약을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모발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라나라 모발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관련 성분 국내 판권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불닭 피크아웃. 불닭볶음면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닭의 인기를 이끌었던 SNS 관심도도 슬슬 떨어지고 있고요. 8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귀신같이 주가도 8월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과거에는 인기식품으로 인식이 되었고 가격이 비싸도 야, 한번 먹어보자 이러한 마인드와 함께 먹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허니버터칩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구하기도 쉽다고 해요. 그리고 10월부터 미국의 제품 가격을 9% 인상했는데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아시아계랑 히스패닉계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요 소비층이 가격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건 아직 피크아웃은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국이 이제 시작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삼양식품이 150만원을 넘어서 200만원까지 가려면은 중국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정말 많이 늘고 있죠. 2020년 그때만 하더라도 6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조 3천억까지 성장했고 앞으로도 한 20%씩 성장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피크아웃이 온다면 이 성장세가 더뎌지며 주가가 더 오르기는 힘든 환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과연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